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법사위로 넘겨져.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를 법사위원회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이 탄핵소추안의 정당성과 불법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사위원회는 이 검사들을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측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인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이완석은 기자회견에서 탄핵 사유도 없이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의 부존재를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이완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지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는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 중인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부패 정치인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을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직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이 있을 때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냐고 공격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소환은 언제 할 것이냐. 피의자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총장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말로 싸우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7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검찰총장과 몇몇 간부들이 대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검찰과 정치인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매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방송을 통해 검찰을 비판할 것입니다. 검찰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찰이 파악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검사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렬하고 충격적인 기사 김건희 애완견에서 시작된 검찰과 민주당의 전면전. 김건희 애완견 이야기를 들고 검찰을 공격하는 민주당, 그러나 그들에게도 무기가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무기인 의원들이 있다. 우리는 절대 여기서 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말싸움에서 검찰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민주당, 그러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의 전면전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재판이 신속하게 끝나는 것이다. 판사들은 검사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사법시험을 통과해 법조인이 되고 실무를 익혀 판사나 검사가 된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검찰이 수사했던 대상자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그 여파는 판사에게도 미칠 수 있다. 검사만 탄핵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것이다. 검찰은 동료 판사에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우일 신도시 성 FC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미 23개월이 지났고 이는 법적 위반 상태다.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귀시적의 처리 바람이라는 내용이다. 이를 협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분명히 거짓말이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다. 판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약 검찰이 잘못 기소했다면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검찰의 반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이 조작했는지 여부를 판사들이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여당과 민주당의 싸움을 정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판사들에게 진실을 빨리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검찰과의 전면전에서 그들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은 판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와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정치권과 사법권 사이의 긴장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다양한 혐의들과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법사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일 예정인 상황에서 이 사안의 향방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또한 그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권과 사법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검찰과 정치권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법을 수호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과의 전면전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그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판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와 사법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검찰의 충돌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실이 어떻게 규명될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와 사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만약 탄핵 심판이 이뤄진다고 하면 탄핵 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걸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을 인용하면서 탄핵 시도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했다.